네, 2025년 1월 19일 오전 4시 20분 조금 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내란 상태로 들어갑니다. 폭력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밤 한 12시쯤에 서울 서부지법 앞에 가봤더니 줄어들긴 했지만은 여전히 시위대가 서부지법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네, 지금 시각이 거의 12시가 다 되는 시간인데요. 마포지방법원은 불이 꺼졌고 시위대는 계속 밤새 외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에요. 많이 추운데 와, 잘못하면은 이거 충돌로 갑니다. 이렇게 밤새게 하려고 왔네.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악이 없이 네. 이 서부지법 앞에 있는 시위대를 보니까 음악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깃발도 없고 태극기와 성조기만 흔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서울 지금 전광훈 목사 측에서 준비한 시위대가 아니란 뜻이죠. 어떻게 형성된 시위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고 음악도 없이 밤새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민노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거의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시위대인데, 이러한 시위대가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런 시위를 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오자 이들은 서부지법의 뒷문으로 드디어 뚫었습니다. 아까 동영상 보시면은 정문에는 경찰이 문을 다 막고 있어서 뚫기 어려웠고, 워낙 거긴 차벽이 세게 쳐가지고요. 뒷문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집기를 부수고 했습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취재한 경험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거는 경찰이 후문으로 들어가도록 봐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몇 사람들을 체포해야만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그래야만 이 시위대를 해산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후문 막는 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골목골목마다 다 거기 배치할 수도 있었는데 열어놓고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이 시위대를 중에 40몇 명을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각 경찰서별로 분산해갖고 조사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훈방 조치하면 되고, 특수공무 집행방해죄로 기소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안을 봐가면서 하겠죠. 네. 지금 차은경 부장판사가 상당히 힘들었겠지만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속영장 발부를 했는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도주할 염려는 없다는 거죠. 체포가 됐으니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을 자극할 겁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했다. 북한 분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혐의를 받는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 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네. 제가 계속 문제가 될 것은 그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이건 뭐 약하고, 국회를 해산했다면은 이거는 위헌이 될 겁니다. 근데 정치 활동을 금한 것이 불법이냐 위헌이냐 이 문제는 좀 봐야 될 건데, 일단은 위헌이다라는 표현까지는 안 썼지만 국회 해산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국회의 정치 활동까지 금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였다. 네, 이런 것들이 증거를 은멸할 걸로 이어지나요? 거의 모든 것이 생중계가 됐고 또 관련 사람들이 다 체포가 됐는데,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 이재명, 한동훈,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네. 그리고 내란의 혐의가 있다, 소명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이것을 증거인멸의 증거로 본 것 같아요. 이제 윤 대통령은 20일 동안 구속이 됩니다. 앞에 10일 동안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한 거는 불법이죠. 그리고 1월 15일 날 경찰 국수본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것도 불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10일간 수사를 하고 다음 10일간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5일쯤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다. 네. 내란에 대한 확정도 없는데 내란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지는, 네. 먼저 사법부가 아니지,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와중에 그때서야 진짜 탄핵에서 내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희한한 정치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예측인데요. 한국 정치가 이제 요동을 칠 겁니다. 어제 나오신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한 50대, 또 60대 분들이 많았죠.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사람 나이를 빨리 파악을 못해서 그런가 60대, 70대가 많았어요. 다 아주머니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젊은 친구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들과 민노총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사실은 이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도 일종의 뭐 법의 범위 내에서 했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행위죠.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것도. 대통령이니까 불구속 재판받아라 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오히려 판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피해가는 거라고 봤는데 구속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치가 일어납니다. 이제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은 더 결집할 거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윤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면은 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거다. 윤 대통령으로서 한테 제가 아쉬운 거는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탄핵되기 전부터도 저는 대국민과 접촉을 하라. 뭐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광화문 시위에 나와서든 얘기를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막판에 이제 한남동에서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가 된 다음부터 더 열정적으로 뜻을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조금 더 앞섰으면 좋았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건 하지 못했고, 이제 구속이 되는 와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는 좀 제한을 받죠. 그리고 모습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집력은 약해지지만 그래도 정치는 이루어진다. 저는 상당한 충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했으면은 아예 윤 대통령은 구속도 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나서지 않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긴 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만큼 그렇게 무력하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 서부지법 등 사법부 개혁 문제, 선관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겠죠.
선관위는 이북한테 해킹당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가 뭐 중국인들이 와서 어쨌나 그건 이제 앞으로 볼 문제고, 해킹당하고도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조정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도 북한이 해킹을 했었죠. 많은 자료를 빼갔습니다. 자, 이북도 보고 있을 거고 전세가 보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충돌로 갑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청명에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대결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재명도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민주당도 각오를 해야 될 거고,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많이 봐주고 있죠. 이재명 씨도 요즘 조금 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도 참 고단할 겁니다. 먼저 기소된 자기는 구속이 안 됐는데, 늦게 기소된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까지 해줬는데, 그때 유창훈 판사인가요? 증거인멸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고 풀어줬습니다. 이재명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다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법원에서 부정되기도 했었죠. 대통령은 구속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앞으로 굉장히 제 느낌으로는 유혈 사태까지 가는 그런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사법부는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 역시 크게 판단 미스를 했다고 봅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법기관을 앞세운 이 공수처는 문재인이 만든 기구죠. 결국 문재인이 만든 기구가 현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됐습니다. 두고두고 정치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저희 예측입니다. 감사합니다.